아직도 스쿼트 제대로 못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고 이게 어디에 효과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다 모르겠으면 이거 하나만 봐요.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하겠습니다. 또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좌표를 딱딱딱 찍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종류별 스쿼트들 살펴보시려면 댓글에 좌표 확인하시고 그 파트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 월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밴드 스쿼트, 웨이트 스쿼트, 점프 스쿼트, 싱글레그 스쿼트, 오버헤드 스쿼트, 불가리안 스피릿 스쿼트, 이렇게 총 9가지 스쿼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몸 스쿼트. 스쿼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꼽으라면 바로 이 무릎입니다. 이 무릎이 왜 중요하냐면 스쿼트 하다 무릎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무릎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무릎의 방향이 항상 두 번째 발가락 방향과 일치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생겼는데 걔를 자꾸 우리가 옆으로 트니까 관절이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면서 흔들겨지니까 무릎이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 할 때는 항상 이 무릎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그건 어떤 스쿼트도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스쿼트 정말 배울 게 없어요. 왜? 원래 아기 때부터 우리한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동작입니다. 아기가 이렇게 네 발로 기어가다가 이제 일어나야겠다 하는 이 동작이 스쿼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배우고 있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어깨 뒤꿈치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간격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은 살짝 자연스럽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일자로 이렇게 꼭 맞춰서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땅에 있는 거 뭐 주워볼게요. 이렇게. 난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시 땅에 있는 거 주워보고요. 다시 자, 정말 쉽죠? 이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제 무릎의 방향이 두 번째 발가락 방향과 일치해서 내려가는가, 이 방향이 두 번째 발가락 방향과 일치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면 스쿼트 끝. 근데 이거를 벌리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해야 되냐? 바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근육은요, 이렇게 가로로 생겼어요. 이 가로로 생긴 근육이 힘을 주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로로 생긴 이 엉덩이 근육의 다리를,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면 이 엉덩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힘을 쓴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선생님 무릎이 자꾸 모여요. 왜 모여요? 엉덩이가 얘를 들어가지 마, 다리 너 들어오지 마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가 안 사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얘를 너무 방치해서 마탱이가 간 거죠. 그래서 얘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 힘들어요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여자분들 이렇게 일어나시죠. 이러면 근육이 일을 안 하고 관절이 대신 지렛대 삼아서 일어나면서 안에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항상 이 무릎의 방향과 두 번째 발가락 방향이 항상 일치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앉으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무릎이 자꾸 모여요. 그러면 거기까지 안 앉으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여기서 더 내려가니까 다리가 모여요. 그러면 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레벨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무릎 다음으로 이제 허리예요. 이 허리도 앉았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슴을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지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젖혀. 허리는요, 바른 자세로 섰을 때 그 정상 정렬을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얘를 과하게 젖힐 필요도 없고 과하게 숙여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당히 내 척추의 정상 정렬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무릎이 지나치게 앞으로 나가면 문제가 된다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갔을 때 무릎이 내 발끝 정도까지 맞춰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대퇴부가 기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맨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100kg 얹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자, 얘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허리와 엉덩이의 근육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요,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기울어졌을 때 내 몸을 이렇게 세우는 근육이 부족하고 또 엉덩이 주변 부위에 힘이 또 부족하게 되면요, 얘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힘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럴 때 범위를 낮추거나 또 다른 스쿼트, 바로 월 스쿼트를 먼저 연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동작, 월 스쿼트 가보겠습니다. 자, 월 스쿼트는요, 벽을 바라보고 하는 스쿼트예요. 그래서 월 스쿼트인 거죠. 벽에 굉장히 근접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틀어지는 자세들이 나오는 걸 방지해주고요. 교정 효과에도 탁월하고, 그리고 나의 몸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벽에 딱 가까이 붙도록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서 완벽한 자세는 발가락이 벽에 붙는 건데, 우리 초심자들 경우에는 한 5cm 정도 떨어져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딱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을 딱 붙인 다음에 양손은 그냥 만세해서 벽을 안아주시고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신 상태에서 당연히 무릎은 발가락 방향이죠. 이 상태에서 쭉 앉아보겠습니다. 쭉 앉아서 엉덩이가 깊게 내려간 다음 다시 올라올 텐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세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내 몸을 엉덩이와 골반 주변 근육들, 이 허리 근육이 나를 이렇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그 과정에서 어디가 틀어지거나 지나치게 무릎이 모이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벽을 바라보고 벽이 나의 위험한 자세가 나오는 것들을 방지해주면서 교정을 강제로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앉을 수 있는 만큼만 앉아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힘이 점점점 생기겠죠. 다시 보여드리면 발가락을 벽에서 한 5cm 정도 떨구신 다음에 만세하시고요. 내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 앉을 수 있는 만큼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한 번 더 앉았다가 일어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조금 더 스쿼트가 안전하고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월스쿼트마저도 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허리가 굳어버려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동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와이드 스쿼트는요, 뒤꿈치가 어깨 너비에서 조금 더 바깥으로 벌려주시고 발가락도 살짝 옆으로 조금 더 벌려주도록 합니다. 너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10도 정도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무릎은 어딥니까? 당연히 발끝 방향으로 가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후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왜 이 동작이 월스쿼트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게 되냐? 이 와이드 스쿼트는요, 상대적으로 몸 기울기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꼿꼿이 세워지죠. 여기 힘이 부족하더라도 몸을 꼿꼿이 세울 수만 있다면 다리 운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스쿼트랑은 조금 다르게 와이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아까 엉덩이가 근육이 이 모양대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다리를 많이 벌린다는 건 엉덩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 상태이고 이미 엉덩이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드 스쿼트 형태로 하게 된다면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에 조금 더 자극이 많이 가는 스쿼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하는 네로우 스쿼트가 된다면 다리를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가락 방향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발가락 방향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엉덩이 근육의 길이는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게 된다면 엉덩이보다는 허벅지가 조금 더 자극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이때 허벅지 바깥쪽에 조금 더 자극이 많이 들어가는 스쿼트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은 나는 이 스쿼트가 너무 쉽다, 나는 강도를 좀 올려야겠다. 그러면 물론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동일한 개수 또 동일한 시간 내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선 밴드가 있으면 됩니다. 이번엔 밴드 스쿼트입니다. 밴드를 이렇게 허벅지에 차보겠습니다. 이때 밴드 위치가 허벅지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더 동작이 쉬워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무릎과 가까이 있을수록 스쿼트는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밴드는 다이소에 가시면 5,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왕 하실 거 분홍색으로 힘든 걸로 선택하시고 연두색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밴드 스쿼트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무릎은 항상 두 번째 발가락 방향대로 가야 된다. 근데 발가락을 좀 많이 벌렸더니 무릎도 많이 벌려야 되는데 밴드가 그거를 못 가게 막아요. 근데 내가 이걸 이겨낼 힘이 있어서 벌리고 스쿼트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너무 좋은 운동이 되겠죠. 그러나 난 아직 그 정도로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너무 오버해서 발가락이 벌어지면 무릎도 그만큼 벌려야 되는데 내 엉덩이가 힘이 부족해서 많이 벌리지 못한다면 나는 스쿼트를 이렇게 하게 될 거고 무릎이 개박살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밴드 스쿼트는 조금 안전빵으로 이렇게 발가락을 11자로 딱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 다음에 왜? 무릎을 그만큼만 벌리면 되니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최소화된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럼 11자로 만든 상태에서 무릎도 11자로 가게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버티고 버티고 벌린 상태에서 버티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밴드 스쿼트 하실 때 내가 너무 막 삘받아서 너무 무리해서 막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엉덩이가 다리를 벌리는 힘이 부족해졌어. 얘가 이제 맛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무릎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무릎이 박살나겠죠. 그래서 너무 밴드 스쿼트는 너무 임계치까지 몰아서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저는 밴드로 강제로 벌려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걸 들고 하고 싶습니다. 이 등 뒤에 앉는 거는 백 스쿼트는 저희가 이 강의에서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좋아요. 자, 무거운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덤벨도 좋고요, 생수병도 좋고요, 무거운 박스도 좋고요, 캐틀벨도 좋고, 플레이트도 좋습니다. 자, 이 무거운 걸 들고 내가 스쿼트 강도를 조금 더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무거운 물체는요, 항상 내 몸의 중심축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으면 내려갈 것 같은 이때 토크 값을 또 여기 이 링크 부분이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멀어지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 몸에 가깝게 밀착, 뭐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잡아도 되고 이렇게 받쳐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몸에 밀착시킨 다음에 스쿼트 다리 모양은 똑같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시고요.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허리가 굽거나 무릎이 과하게 나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스쿼트,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내 몸에 밀착시켜서 하면 된다. 선생님 그냥 이렇게 들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좀 더 불편한 손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앉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하셨을 때 사실 조금 더 힘들어요. 왜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움직일 때 살짝 이렇게 살짝 앞으로 나가요. 완전 끌어안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몸 중심축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무게로 조금 더 힘들게 한다 치시면 이렇게 내 가슴까지 올린 채로 잡고 하시는 게 조금 더 힘들겠죠. 자, 선생님 저는 그래도 더 힘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 몸 가지고 하는 걸 한 다리로 하는 거예요. 한 다리를 스쿼트 이렇게 갔다 올라오시면 되는데 선생님 그건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의자죠. 집에 의자는 다 하나씩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하나 들고 한쪽 다리로 일어나는 이런 방식의 스쿼트를 또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다리로 내 몸을 들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냥 하는 스쿼트보다는 강도가 좀 있을 거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스쿼트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막 벽 보고 하는 것도 힘들고 와이드 스쿼트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근력도 너무 없고 완전 무릎도 아픈 사람이라 도대체 스쿼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레슨할 때 이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마탱이가 갈 만큼 가신 분들, 저처럼 연골판이 닳아가지고 스쿼트를 너무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의자에서 하는 스쿼트를 좀 권장드립니다. 싱글렉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정말 약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반복할 텐데요. 이때 중요한 건 당연히 무릎과 두 번째 발가락 방향은 일치해야 된다. 저처럼 연골판이 닳아서 통증을 항상 달고 사시는 분들은요, 이 무릎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신경 쓴다고 쓰는데도 연골판이 닳아서 그냥 아픕니다. 그냥 아파요. 저같이 불쌍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러시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응용하는 스쿼트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더 힘든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강도를 높이는 응용의 최고 버전, 바로 점프 스쿼트입니다. 똑같이 스쿼트를 진행하시는데 이때 점프하는 겁니다. 좀 더 힘차게 파워풀하게 일어나야 하니까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이 되겠죠. 점프 스쿼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점프를 하고 내려오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무릎 뭐라 그랬죠? 항상 두 번째 발가락과 일치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점프 스쿼트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아직 그 레벨이 아닌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점프 스쿼트처럼 역동적인 동작을 할수록 이 무릎에 픽스 포지션이 정말 중요해요.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신박하게 응용하는 두 가지 스쿼트 방법이 남았는데요. 하나는 오버헤드 스쿼트입니다. 자, 손을 힘차게 만세 하신 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동작인데요. 이때 만세를 하게 되면 옛날에 손 들고 벌 쓰는 거 기억나시죠?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깨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하니까 어깨에 나름 근력을 키워줄 수가 있다. 여기다 뭘 들고 하면 더 최상이겠죠. 근데 평상시에 라운드 숄더가 심한 분이나 목이 이렇게 거북목처럼 나간 분들이 팔을 들고 스쿼트를 할 시에는 여기 어깨뼈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상체 운동할 때 제가 한번 언급드리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비추해요. 이거는 조금 고급지 않은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응용 동작.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불가리안 스피릿 스쿼트라고 합니다. 쪼개질 스쿼트, 그냥 스피릿 스쿼트라고도 하는데 런지와 굉장히 유사해요. 다리를 하나 올리고 앞쪽 다리로 스쿼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이게 런지랑 뭐가 다르죠? 런지는 약간 5대5로 나눠갑니다. 근데 얘는 거의 그냥 보조만 할 뿐. 앞쪽에 한 다리로 스쿼트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외에 다른 무릎 방향이나 이런 동작들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선생님 다리 간격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만큼 해야 돼요? 이렇게 다리를 앉았다가 다리를 편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베스트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스피릿 스쿼트는 이렇게 한쪽 다리에 조금 더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싱글레그 스쿼트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자극을 주는 동작이 있다. 빡세네요. 9개 한 번에 설명하기. 그리고 이 스쿼트 하는데 뭐 자극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초보자일수록 그 자극점을 느끼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선생님, 자극점을 못 느끼면 운동이 안 되는 건가요? 꼭 그건 아니에요. 자극을 못 느낀다고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인위적으로 그 근육을 더 수축해서 느끼듯이 그 느낌을 아직 모를 뿐인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저는 바래요. 왜냐하면 내가 보디빌딩 선수도 아니고 그 자극을 못 느낀다고 해서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육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 동작, 앉았다 일어나는 이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허벅지, 엉덩이, 또 몸통, 허리, 뒤, 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파트들이 서로 협응해야지만 그 완성된 동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서 숙련되실수록요, 훨씬 더 근육의 자극도 잘 느끼고 얘네들이 힘이 더 세지면서 운동할 재미도 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쭉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시는 몸이 되는 그날까지 파파코치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